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소설 홍길동전입니다. 자, 홍길동의 행적으로 비판하는 조선의 현실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허균이 꿈꾸는 세상을 담은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의 행적으로 비판하는 조선의 현실 고전소설 홍길동전 해석. 당대의 명문가 허균 가족들은 문장에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허엽, 형 허성과 허봉, 누나 허난설은 그리고 막내 허균을 허씨 오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기린 공원이 강릉에 있는 허균 허난설은 기념공원입니다. 허균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나는 비록 불초하나 또한 가문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문학과 예술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이름이 들어가고 중국 사람에게도 제법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개혁적인 정치가 자유분방한 지식인이었던 허균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설을 했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죽인 거죠. 이 이첨이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허균 스스로 남긴 글에서 운명적인 그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불경을 읽어온 것은 내 마음 머물 곳 없음일래라. 내 분수 배설과는 벌써 멀어졌으니 파면장이 왔다고 내 어찌 근심하랴. 인생은 또한 천명에 따라 사는 것, 돌아가 부처 섬길 꿈이나 꾸리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이나 서라. 나는 내 인생대로 살리라. 이 말에서 허균의 어떤 반항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 허균은 결국은 이첨하고도 그 사이에서 그렇게 된 것들이 서울들하고도 상당히 친했습니다. 그 개혁적인 정치가였죠.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허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임진왜란 후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양반들의 부패가 심해진 조선을 개혁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홍길동전은 그 뜻을 담은 소설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지원의 허생전. 자, 허생과 홍길동의 차이점, 그 다음에 허생전에 나오는 빈섬과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고, 그 차이를 묻는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또 전우치전, 소대성전 등이 있습니다. 자, 수능 내신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 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여러 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 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 실패합니다. 대부분 이렇죠.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보기입니다. 외적 증거로 된 상황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수한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는 자료입니다. 제 자료 도움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최초의 한글 소설로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서차별, 탐관오리의 횡포 등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거의 일대기 형식으로 전개되는 작품인데, 특히 제시문에는 집을 떠난 길동이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백성들을 도와주는 의적으로 활약하여 조정과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길동의 신이한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과 길동의 분신들이 나오는 부분에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전기적 요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판서가 중심 인물인데요. 홍판서의 종 춘섬이 있었습니다. 또 홍판서에게는 첩 초론이 있었습니다. 그 홍판서가 이 춘섬과의 사이에 낳은 서자가 바로 길동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초론이 질투를 하겠죠. 홍판서는 홍길동의 아버지인데 홍길동이 사실은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죠. 서자니까. 길동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적서차별의 사회적 관념을 따르는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춘섬은 어머니인데 그 홍판서의 시비, 종이었죠. 그 사회적 모순을 알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입니다. 자, 초라는 홍판서의 첩으로 길동을 해치려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홍길동, 홍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 태어난 서자로 모순된 현실에 정면으로 항거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영웅으로 허균의 대리인이 됩니다. 영웅소설로서의 의의입니다. 영웅소설은 공연율동 비정상적인 탄생을 하죠. 자, 홍길동도 보면 홍판서와 시비춘섬, 홍판서는 고견일통이지만 시비춘섬은 또 그렇죠. 보통 판서와 또 음마 사이에 정상적인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좀 비정상적인 서자로 태어났죠.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총명함과 도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 홍판서의 예첩 초란이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합니다. 조력자를 만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여기서는 도적의 무리를 만나 도움을 받습니다. 반대 세력과 대결, 조정과 대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을 비롯한 조정을 농락합니다. 승리와 이상의 시련. 자, 결국은 서자 출신인 홍길동이 병조 판서를 제소받죠. 이거는 결국 사회와의 투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도국의 왕이 됩니다. 자, 공간에 따른 갈등 양상입니다. 집 본가에서는 홍판서 가족과 길동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길동은 아버지, 형, 호부 형, 아버지라 부르고 형이라 부르고 싶은데 그걸 못 불렀잖아요. 그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죠. 근데 호부, 호형을 허락하면서 해소가 됩니다. 4회, 임금과 신하들과 길동의 갈등입니다. 신하들은 길동한테 뭐 잡으려고 했지만 안 되죠. 근데 길동한테 병조 판서를 제수하면서 또 해소가 됩니다. 율도국 왕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율도왕과 길동의 갈등이 있었는데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면서 또 해소가 됩니다. 율도국과 허생전의 빈 섬입니다. 율도국은 현실의 한계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길동이 나가는 곳으로 당시 사회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저항의 결과물입니다. 자, 봉건적 사회라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허생전에 나오는 빈 섬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발단, 홍판서의 서자 길동은 홍판서의 첩 소란이 자신을 해치려 하자 집을 떠납니다. 전개, 길동은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위기, 길동은 전국의 탐관 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하자 임금은 길동을 잡아들 것을 명령합니다. 절정,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도술로 희롱하고 길동은 소원대로 병조 판서가 됩니다. 길동은 활빈당을 이끌고 조선을 떠납니다. 결말은 길동은 율도의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신선이 됩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자, 홍판서의 아들 길동은 어려서부터 도수를 익히고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기상을 보였으나 12 춘섬에게 태어난 서자인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품습니다. 홍판서의 첩 초라는 길동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기를 벗어난 길동은 집을 떠나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도술로서 팔도지방의 탐관오리가 모은 불의의 재물을 탈취하여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의적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길동을 잡으라는 임금의 명령에 8명의 길동이 한꺼번에 잡혀와 임금과 조정을 농락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후 길동은 병저 판서의 교지를 내리면 잡히겠다는 방을 써서 사대문에 붙여 관과를 희롱합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수하게 되고 길동은 평생의 한을 풀어준 천은 임금의 은혜죠. 감사하며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끝까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로소 임금은 그 기이한 제주에 감복하여 길동 잡기를 단념합니다. 길동은 임금에게 하직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고국을 떠나 남경으로 가다가 산수가 화려한 율도국을 발견하여 그곳의 요괴를 퇴치하고 율도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아버지 홍판서의 부흥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 아버지 3년상을 마치고 다시 율도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길동은 호부 호영조차 하지 못하는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홍판서의 접 초란이 해치려 하자 길동은 집을 떠납니다.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를 응징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지만 임금은 길동을 잡아 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임금이 무능하죠. 하루는 나귀를 탄 소년이 하인 수십 명을 건드리고 관아의 문밖과 감사백기를 청했다. 자, 나귀를 탄 소년은 길동입니다. 관아는 관청인데요. 여기에 이 관청이 경상감사인데요. 감사가 길동의 인형입니다. 자, 길동이 경상감사인 형에게 자수하러 왔습니다. 길동을 잡아들이라 하니까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소년이 말 위에 올라와 앉아 절하며 인사를 올리거늘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항시 기다리던 길동이었다. 크게 놀라고 기뻐 좌우를 물리치고 그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길동아, 내 한번 집 나간 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님께서 병이 깊어지셨거늘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이 되니. 자, 길동의 제목은 불충과 불효의 죄입니다. 유교적과 지간이죠. 내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행하여 또 도적이 되어 도적은 참 도적이 되었다니까.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 임금 잘못으로 백성이 고생하는데 자, 임금 잘못으로 대통령 잘못으로 백성이 고생할 수도 있죠. 세상에 배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냐 이런 이유로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성내어서 참 우리 요즘도 보면 뭐 간혹 그런 게 나오죠. 대통령이 경노했다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대통령이 경노할 일은 아니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나에게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으니 이는 피하지 못할 일이라. 너는 일찍 서울로 나아가 전하의 명을 순수히 받으라. 그 길동을 이제 체포하여 이제 압송하려는 거죠.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기를 동생을 체포하는 아픔이죠. 제가 여기 온 것은 아버님과 형을 위태로우면서 구하고자 함이니 자기가 안 잡히니까 아버지와 형이 곤란하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생각하는 길동의 마음, 효성과 우애가 나타납니다.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말 안 할 겁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길동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죠. 대감께서 대체로 봐서 대감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고 대감이라 부르죠.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못하는 거죠. 전환길동, 적서차별이 있는 당시의 상황이고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자, 호부 호영을 못하는 거죠. 형이라 부르도록 하셨던들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 일을 말해봤자 쓸데없거니와
이제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줬소.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도 장계를 장계는 지방간원이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이 장계를 가장 잘 쓴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채워 수레에 싣고 건장한 장교 10여 명을 뽑아 죄인을 호송하게 하였다. 자, 형의 개인적 감정은 슬프지만 공적인 임무에는 충실하네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게 하니 가급 백성들이 길동의 제주를 들었는지라 잡혀온다는 말을 듣고 길을 메울 정도로 나와 구경했다. 감사인 형을 찾아와 스스로 결박당하는 길동입니다. 자, 이때 팔도에서 길동을 다 잡아올리니 그 길동의 그 신기한 능력이죠. 자, 근데 이 홍길동전의 특징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우리나라인 얼마 안 되는 고전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심청전도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과 장안의 백성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가 길동인지 알 사람이 없었다. 길동의 도술, 분신술이죠. 이런 건 비현실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고전소설의 전기성입니다. 임금께서 놀라 신하들을 모두 모으고 친히 신문하고자 하셨다. 8길동을 잡아올리니 저희끼리 서로 다투며 하기를. 임금 앞에서 서로 내가 진짜 길동이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 앞에서 장난하는 길동들, 임금에 대한 직접적 희롱입니다. 소설에서도 이런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바로 비난하는 경우는. 하며 사오니 누가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임금께서 그 이야기에 즉시 홍아무개는 길동의 아버지 홍판서입니다. 아들 알아보는 데는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 하니 저 8 중에서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네가 책임지고 길동을 찾아라. 홍공이 항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정하며 말하기를. 아들이 그랬으니까요. 신의 천생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다. 혈점 피가 맺힌 점이죠. 길동의 신체적 특징입니다. 이를 보면 알 것이옵니다. 하고 8길동을 꾸짖었다. 내 지척에 임금이 계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는데도 이렇게 천고에 없는 죄, 천고 오랜 세월 동안 없는 죄 불충불효죠. 지었은 죽기를 낙고하지 마라.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당시 상황입니다. 홍공이 피를 토하고 엎어져 기절하니 임금께서 크게 놀라 야곤은 의학을 담당하는 관합니다. 야곤에게 구하시도록 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8길동이 이 광경을 보고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어 입에 넣어드리니 홍공이 반나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길동의 효심과 비범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임금 앞에서 8길동을 꾸짖는 길동의 아버지입니다. 자, 윗부분과 같은 내용이지만 한자가 많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한글 문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면 되겠습니다. 윗부분과 같은데 한자가 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는 이 내용 다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수특 내용입니다. 길동이 초인을 없이하고 두루다니다가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 초인은 지프로 만든 사람입니다. 가짜 홍길동들이죠. 사대문은 뭐 옛날에 동서남북,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쪽에 있는 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쪽에 있는 문이죠. 거기에 이제 방을 붙였다. 방은 알림 글인데 요즘 대자보죠. 그 자기 생각을 알리기 위해 붙이는 글인데 요즘은 SNS나 언론 지만 하죠. SNS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신 홍길동은 아무리 해도 잡지 못할 것이니 병조판서로 임명하시면 잡힐 것입니다. 길동의 자신감과 요구 내용이죠. 병조판서, 요즘 말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자, 이거는 내 서자인데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 그 적서타별에 대한 길동의 의지입니다. 임금께서 그 방문을 보시고 조정은 임금과 신하들이 의논하는 조선의 정치기구인데 요즘은 강요회의죠. 옛날에 이 조정회의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뭐 엎드려서 있지만 굉장히 임금의 의견에 반대도 하고 했는데 요즘 강요회의 보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말만 찍 읽고 나가버리죠. 그거 막 열심히 적습니다. 참 조선보다
신하들이 더 무능한 것 같은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자, 신하들이 어떤 말하는, 이 말하는 게 뭔지 보입시다. 이제 그 조적을 잡으려 하다가 잡지 못하고 도리어 병조 판서를 제수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제수는 임금이 뱃을 내리는 거죠. 신하들이 반대입니다. 이건 적서차별하는 유교적 이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그만 반대하는 신하들의 말이 옳다고 여겨 다만 경상감사 길동의 행위죠. 이게 길동을 잡을 것을 제수하시니 이 동생 임마 안 잡으면 네 죽인다 말이죠. 경상감사는 임금의 엄한 명령을 받고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다. 자,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기도 어려워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상황이죠. 안절부절은 앉아도 편안하지 않는 좌불안석, 안절부절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앉아도 자리가 편안치 않는 좌불안석입니다. 병조 판서에 제수되기를 원하는 방을 붙이는 길동입니다. 하루는 길동이 공중에서 내려와 절하고 말했다. 지금은 진짜 길동이 오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소서. 어려움에 빠진 형을 도우려는 길동의 행동입니다. 감사가 이 말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철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형제인데. 자, 이제는 형제라 하죠. 형제임을 인정했죠. 아버지와 형의 교훈, 아버지를 하네요. 교훈, 아버지와 형의 교훈은 나라를 소란케 하지 말고 임금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듣지 않고 온 나라를 소란케 하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너 이제 진짜 몸으로 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트가 나이로다. 자, 길동을 또 칭찬까지 하네요.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붉은 혈점이 있었다. 즉시 팔다리를 결박해 수레에 넣고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같이 에워싸고 비바람같이 몰아갔으나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혈점은 앞에 아버지의 증언이죠. 진짜 길동의 증거고 요거 안색이 안 바뀌었다. 길동의 자신감이죠. 길동의 비범함, 이게 영웅소설적 요소가 됩니다. 형을 찾아와 결박되어 서울로 압송되기를 자처하는 길동입니다.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랐다. 대궐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번 몸을 흔들어 움직이니 굵은 세 줄이 끊어졌다. 이거 길동이 대단하죠. 자, 길동이 공중에 올라 표현이 구름과 안개에 묻혀 사라지니 표현이 거침없이 자, 길동이 괴력을 발휘하고 도수를 사용하는 비현실적 전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장교와 군사들이 어이없어 공중만 바라보며 다만 넋을잃을 따름이었다. 이런 걸 우리 망연자실이라 합니다. 멍하니 정신을 잃었잖아요. 또 다른 말로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도 있죠.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 이 일을 임금께 하려니 임금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요. 임금의 놀람이죠. 근심이고 걱정이 체념입니다. 임금의 근심, 걱정, 체념입니다. 임금께서 크게 근심하시니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아뢰었다. 길동이 자신의 소원인 병조 판서를 한번 하면 조선을 떠나겠다 하옵니다. 한번 소원을 풀면 저 스스로 감사할 것이니 이때를 틈타 잡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또 비열한 방법이 나오죠. 길동을 잡으려고 술수를 부리는 못난 신하입니다. 그 왕이 신하를 잘못 두면 나라가 어지럽죠. 대통령이 신하를 잘못 두면 또 어지럽습니다. 임금께서 이 말을 옳다고 여기시나 즉시 황길동을 병조판서에 제소하시고 사대문에 방을 붙였다. 자, 이게 길동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진짜 주는 게 아니고 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소하는 임금입니다. 이때 길동이 이 말 듣고 즉시 사모간대는 높은 벼슬아치가 쓰는 모자 옷입니다. 무소불은 콧불소의 뿔인데 귀한 거겠죠. 콧불소로 장식한 띠를 두르고 높은 수레를 타고 이거는 고관대작의 높은 벼슬아치의 차림새로 위세 있는 모습이죠. 큰 길로 버젓이 들어오며 외치기를 지금 홍판서가 임금께 인사하러 온다. 하니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맞아 호위하여 골 안으로 들어갔다. 신하들이 모두 모여 의논하기를 길동이 오늘 사은은 임금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올 것이니 칼과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매복했다가 나오거든 지없이 쳐 죽이자. 길동을 잡기 위한 작전이죠. 무능한 임금과 관리들입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아무 일 없는데 하고 약속을 정했다. 길동은 고란으로 들어가 임금께 절하고 아뢰었다. 소신의 제약이 지중하거나 잘못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죠. 임금 앞이니까 한번 대접해줘야 되겠죠. 도리어 임금의 은혜를 입어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갑니다. 평생의 한은 적서차별을 타협하기 위해 병조 판서가 되는 겁니다. 전하 곁을 영원히 떠나고자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작별 인사까지 올렸습니다. 말을 마치자 길동이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 구름에 쌓여가니 가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자, 길동의 신의함 비현실적 정기적 요소죠. 허생전의 허생도 사라져버렸죠, 나중에. 자, 임금에게 사언하고 작별 인사하고 공중으로 사라지는 길동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는 길동은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정벌하고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한 후 신선이 됩니다. 자, 해외 진출 사상도 보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홍길동은 허균의 뜻을 밝히는 대리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또 한자가 많은 내용으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강의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나 또 파일에는 요 내용 다 함께 있으니까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국문소설이고요. 한글 소설이죠.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회 소설이고 영웅의 이야기니까 영웅 소설입니다.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고 영웅적이고 비현실적. 자,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이게 전기적이라 합니다. 주제는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저항하는 홍길동의 영웅적 활약, 모순된 사회 개혁과 이상국의 건설, 적서차별 철폐와 인간평등 사상, 탐관오리 응징과 빈민구제, 봉건적 계급 타파, 해외 진출 사상이 드러납니다. 특징입니다. 배경은 광해군 때 조선. 자, 소재와 인물 배경이 우리나라인 소설 많지 않습니다. 춘향전은 아마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영웅적 인물의 일대경식, 고귀한 혈통, 비성장적 탄생, 비범한 능력, 위기에 처함, 위기에서 벗어남,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됩니다. 적서차별과 탐관오리 수탈 등 지배층의 부정부패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현실의 모순을 개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율도국 정보를 통해 해외 진출 사상을 보입니다. 한글로 표기하여 독자층을 서민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저항 정신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도술과 같은 비현실적 정기적 요소가 나타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